바뀌지 않는 군대의 상징, 변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상징, 그리고 정치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 괴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 수통입니다. 방금 보셨던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DP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저 드라마의 작가는 시대의 배경을 2014년 전으로 했거나 아니면 김광진이라는 사람이 2014년에 전군의 수통을 일시에 다 바꿔서 더 이상은 이제 대한민국에 1953이라고 하는 것이 찍혀져 있지 않는 그런 수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국방위원회만 4년을 하는 동안에 수백억짜리 탱크도 바꿔보고요, 수천억짜리 전투기도 바꿔봤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저보고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탱크를 바꿔줘서 고맙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돈 10,000원도 안 되는, 정확히는 9,760원짜리인데요 저 수통을 전군의 일시에 바꿔주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합니다. 창군 이래로 70년간 민주정부도 있었고 그때도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었고 군생활 해본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이거 하나 고치는 사람이 없었냐, 이제 그런 거 하나 고쳐주는 사람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박수를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것. 정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2012년에 국회의원 처음 당선됐을 때요, 언론사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많이 요청했어요.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 기자분들이 벙 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냐고요. 아니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요. 그게 뭡니까? 일상을 살아가시다 보면 집회장 같은데 막 돌아다니다가 행사 치르고 나면 아이씨, 빛나고 카메라 있는 자리에는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머지 행사 끝나고 치울 때는 내 곁에 없어요. 다들 이런 거 치울 때 좀 같이 있을 만한 그런 정치인 하나 없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뭔가 살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선거 때만 와서 뭐라고 하는 거 말고 내가 고민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내 곁에 그런 정치인 하나 없나?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질 때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어떤 분의 옆에서 그런 정치인 하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저를 상징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통이고요, 하나는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 필리버스터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황교안 당시 총리와 나눴던 대정부 질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도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서 몇백만 뷰 가까이가 되는데요, 벌써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영상 보시면 아 그때 그놈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짧은 영상이니까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총리 나와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에는 테러와 관련한 기구나 회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구나 회의 있습니다. 있죠? 아까 우리 서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대테러 업무 국정원에서 하게 돼 있고 또 법무부에도 테러 범정부 차원의 기구는 뭐가 있습니까?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기구.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시적인 그런 기구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도부터 34년 전부터 국가 테러 대책 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기구가 회의체들이 국가정보원, 있습니다.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11개의 부처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구의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법률상의 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네,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영상 기억나시죠? 예, 저 말의 다음에 제가 있는 법과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저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했었는데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52년 만에 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8년 전이니까 6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시고 처음으로 단상에 섰던 당사자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당시 국회의원 300명 어느 누구도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 본회의장이 7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필리버스터의 1번 주자로 제가 정해진 게 6시 40분이었습니다. 딱 20분의 시간을 남기고 저 단상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 정치인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당시가 2월 25일 뭐 이쯤이어서 경선을 치르던 기간이었습니다. 20대 총선에. 저한테 김 의원, 그 소신을 가지고 이 악법을 막아보겠다는 것에 의지는 동의를 해. 그런데 이 언론 환경이 정말 안 좋고 올라가서 몇 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짝다리 한 번만 짚어도 그 1분의 영상을 24시간 종편이 틀 거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그 영상만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 이 본회의장에 올라가면 다음 선거는 못 치른다고 생각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올라가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가 아까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분의 참 많은 말씀들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그 뜻과 마음들을 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결정이 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하나는 국민은 항상 옳은 건 아닌데 마지막에는 옳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다음 떠올랐던 생각 중에 하나는 용기란 두려움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한다 할지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5시간 32분을 저 단상에 A4 용지 한 20장을 들고 올라가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 아마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처음으로 국회 방송이 생중계를 하는 것을 처음 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서 있으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한 분 한 분이 김광진 힘내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외쳐주시면서, 네이버에 검색해 주시면서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만이 넘어가니까 네이버가 더 이상은 카운팅 하지 않았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가 연설을 하는 동안 김광진 힘내라라고 하는 글을 포털에 남기면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국민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정치공학자들이 뭐라고 선배 정치인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옳은 일이면 가야 한다. 국민은 마지막에는 항상 국민은 옳다. 저는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바르게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31살에 국회의원을 시작해서, 우리 김민석 의원님도 31살에 국회의원 시작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생일이 빨라가지고 제가 최연소 기록은 더 갖고 있기는 한데, 저는 비례대표로 최연소이실 거고 김민석 의원님은 지역구에서 31살에 당선되신 기록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요즘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많이 봐보시면 그때는 논문 표절하는 거 그런 거 좀 일상적이었어요. 혹은 위장전입 이런 거 20년 전에는 누구나 좀 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실제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위장전입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제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 제가 공인이 아니어서요, 그때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면피되지 않는 삶을 평생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바르게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건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속으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주위의 분들도 김광진을 평가할 때 그 새끼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좀 싸가지가 없어, 적당히 좀 해줄 만도 한데, 이 정도는 좀 넘어가 줄 만도 한데 되게 원리 원칙주의자야 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평가를 감당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저의 원리 원칙은 옳다고 하는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받는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김광진 싸가지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김광진이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나오는 것이다 라고 주위에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부시장을 1년 반을 하면서 매번 곱씹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시청 직원들이 다 모여있는 원래조회 때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트롤리라고 하는 것이 예전 탄광에서 쓰던 기차입니다. 이 손수레. 그러니까 손수레를 쓰던 그 시절부터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철로에 광부 5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트롤리가 다가오고 있어요. 수레가. 가만히 두면 5명의 철로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키를 조작하면 기찻길을 옆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옆으로 빼면 한 명의 사람만 죽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키를 움직이실 겁니까? 아니면 가만히 두실 겁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5명의 사람이 죽는 것보다 한 명의 사람이 죽는 게 좋은 일이니까 저 키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달리 생각하면 저 키를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면 5명의 사람이 죽든 예산이 50억이 날아가든 누군가가 피해를 보든 말든 나의 잘못은 없습니다. 저의 책임도 없습니다. 그냥 쭉 해오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 키를 움직이는 순간 저는 한 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됩니다. 김광진의 선택으로 한 명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 일에 가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키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예산이 낭비되든 어쩌든 그냥 해오던 관례대로 쭉 갑니다. 근데 저는 국회의원 4년을 하는 동안, 청와대에서 일하는 동안, 광주시에서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시기에 저 트롤리의 키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1원이라도, 이만큼의 이익이라도 공익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개인이 먹는 욕은 감당하는 게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더 연그러지고 성장하면 나중에는 좋은 세상을 만들면서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함께 도와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헬레나 노르베지 호지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원시 부족에 가서 그 부족의 일상을 다큐멘터리처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축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매번 그런 고민을 합니다. 앞서 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한 켜 한 켜 쌓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오래된 미래, 국회의원 4년, 청와대 2년과 또 군 사망사고위원회의 고위공무원으로서 사무국장, 광주시에서의 경험, 국회와 중앙정부와 광주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의 이 오래된 고민들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약속된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미래를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시면 잘 만들어 나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최연소 이런 말씀 하셔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살면서 세 가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 그러잖아요. 소년 급제하면 안 된다, 중년 상체하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소년 급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국회의원 31살에 시작할 때 300명 의원 중에 최연소 의원이었습니다. 역대로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기록 다음으로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갈 때 38살에 정무비서관을 했는데요. 정무비서관이 청와대에 한 50명 정도의 비서관이 있는데 그 중에 서열 1위의 비서관입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국무회의도 배석해서 참석을 할 정도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김광진 아직 안 돼요, 그냥 일반 비서관 정도는 줄 수 있는데 정무비서관은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인사권을 가졌던 대통령께서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이제 제가 고민하고 사실은 인사검증서를 제가 철회서를 한번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 열어가고 싶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정무비서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그 책무를 감당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치시려면 과감하게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정무비서관이 이제 1년 하고 나서 제 책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표를 냈는데 비서실장님까지는 다 수리를 하셨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사표 수리를 안 받아주시고 청와대에 좀 더 있어보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 이제 빈자리가 없어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를 만들자 해가지고 청년비서관이라는 직제를 신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국 이래 최초로 청와대에서 청년비서관이라는 직제를 하고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됐는데요. 그때는 대통령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여성 문제와 청년 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조금 미진한 것 같다. 그러니 그동안 본인이 외쳐왔던 그 당사자 정치라고 하는 것을 권한과 힘을 줄 테니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비서관 직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비서관 전체 중에서는 최연소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전까지 제가 광주시의 문화경제부시장 일을 했는데요. 17개 광역시도에도 다 부시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부지사가 있겠죠. 부단체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연소 부시장입니다. 그냥 젊으니까 시켜줄까? 어떤 인사권자가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 자리 하나 만들어주자고 되는 일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 평가를, 인사권을 행사한 사람이 온전히 지게 되는 게 인사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강기정 시장님도 주위에 사람들이 김광진 이래요 저래요 라고 하는 얘기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때도 그래, 김광진을 써서 내가 시장으로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를 임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인사권을 시민들이 갖는 시기가 됩니다. 그 시기에도 또 좋은 인사권을 시민들이 행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출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사진에 등장하는 저 뒷모습의 아이가 아까 우리 킨더세븐 원장님 말씀하신 이제 해가 바뀌어서 8살이 된 제 아들 김성입니다. ACC에서 공연할 때 둘이 주말에 놀러 갔던 사진인데요. 그동안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광주시에서 그 경험을 해보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사실은 정치를 잘하는 것, 앞서 영상에도 잠깐 흘러갔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선거운동을 하러 다녀보면 경로당에서나 뭐 주위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좀 싸우지 좀 마시오. 응? 국회 가서 좀 싸우지 좀 마. 이런 말씀하셔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잘 싸우겠습니다. 저는 말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송에 나가서든 어느 매체에 나가서든 당의 생각을 얘기하고 지역의 고민을 얘기하고 상대와 토론하고, 그리고도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장에서 장관과 논박을 하고, 제가 이번 책의 제목이 기회도시 광주 사용법인데요, 전에 썼던 제 첫 번째 책의 제목은 7분의 전투라고 하는 책입니다. 국회 상임위장에서 7분 동안 저에게 발언권을 주는데, 그 시간 동안 말로 장관과 논쟁을 벌여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저의 직업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제 다시 한번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 출발점에 서 있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까지가 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제 핸드폰에 카카오톡 이렇게 눌러보시면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에 김광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프리지아 앤 날개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앞서도 우리 한 분이 프리지아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왜 갑자기 저 꽃을 줄까 하실지 모르겠어요. 2016년에 제가 경선에서 낙선하던 그날, 제가 그날 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일은 나를 위해서 프리지아 한 단을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의사당에 제 의원회관 사무실에 갔더니 프리지아 꽃다발이 한 200다발 정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보내왔습니다. 그리고는 2016년에 낙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유세 좀 다닙시다 해서 우리 정청래 의원이랑 오늘 오신 정은혜 의원이랑 같이 다 해서 낙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덕헌 유세단이라는 것으로 전국을 다녔는데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후리지아 한 단씩을 저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받은 후리지아가 대략 꼽아도 한 500다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사실 긴 시간에 정치인으로 사는 긴 시간을 함께 해준 많은 사람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말로 표현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 고마움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는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기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눈물이 나네요. 프로포즈를 하는 건 아닌데. 예. (8년의) 시간을 묵묵하게 제 곁에서 응원해줬던 여예강에게 프리지아 한 단을 바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프리지아와 날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팬클럽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6년에
3월 7일 날 경선에서 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20대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정난 그날, 어떤 분이 네이버에 김광진 팬클럽이라고 하는 날개라고 하는 것을 카페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날 1000명이 넘는 분이 날개 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8년의 시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지금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제 날개에서 오신 분들은 광주분은 다 해서 한 2분인가 3분밖에 없습니다. 예. 강원도에서, 제주도에서, 뭐 우리 아까 한채훈 의원님은 이제는 의원이 되셨고, 날개 회원이 되셔가지고 의원 되신 분이 벌써 6분 정도 됩니다. 구의원, 시의원 분들이. 그렇게 8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분들 잠깐 무대에 모시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8년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올라오시죠. 예. 올라오세요. 예. 실은 제가 여러 공약도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 서구 발전에 대한 비전도 말씀드리고 싶고 한데 이게 출판 기념회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그런 정치적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시간은 나중에 따로 또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출판 기념회에 함께 와주신 이 여러분들과 한채훈 의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과천, 지금 의왕 과천의 시의원이신데 이렇게 기차 타고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자, 그러면 누가 핸드폰 하나만 주실래요? 핸드폰 하나만, 아무나. 예. 자, 우리 다 같이 여기 보시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함께 사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저의 날개가 이 무대에 올라오신 몇몇 분인데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저의 날개가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훨씬 더 훨훨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 한번 찍으시죠. 이렇게 좀 모여주실래요? 자, 뒤에 분들도 책 한번 들어주십시오. 책 사신 분들. 예. 자, 일단 찍읍시다. 하나, 둘. 또 다 5, 4, 3, 2, 1이 찍혔네요.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사실 정치적으로 하는 이 출판기념회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재밌는 행사가 아니긴 한데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뭐 김수경 회장님이나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한데요, 일일이 제가 다 소개도 못 드리고 그런 죄송함도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그래도 응원의 힘으로 힘 좀 내라고 제가 먼저 좀 나가 있을 테니까 악수 한 번씩 하면서 손 좀 잡아주고 가십시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